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모xifen 시트르산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약의 상품명은 광동 타모xifen, 롤바덱스 T, 롤바덱스 그리고 타모프렉스가 있습니다. 허가 적응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고요. 두 번째로는 유관 상피 내암 성인 여성에서 유방 보존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후에 치명성 유방암 발생 위험 감소를 위해서 씁니다. 세 번째로는 유방암 고위험군 성인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 위험 감소에 허가 적응증이 있고요. 이 약은 약 5년에서 10년간 장기 복용하는 약입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타모xi펜의 용법 용량은 성인 1일 20에서 40mg을 두 번으로 분할하여 경구 투여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에서 혹은 20mg 정도를 하루에 한 번 복용하거나 환자분들 따라서 하루 두 번 분할하여 경구 투여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증감이 가능합니다. 먹는 항암제다 보니까 환자분들 꼭 알람 맞춰놓고 드신다 잊지 마시고요. 이 약은 식전 식후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알람 맞춰놓고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장기 복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우리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시고요. 다음 복용 시간이 더 가깝다 하는 경우에는 복용을 생략하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2배의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침 8시에 하루에 한 번 타모xifen 복용하는 환자라고 가정을 해봤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내일 아침 8시에도 타모xifen 복용을 할 건데, 내가 아침 11시쯤에 생각이 났어요. 나 타모xifen 아침에 깜빡했네. 근데 이 아침 11시는 오늘 아침 8시가 더 가깝잖아요. 내일 시간보다. 그럴 때는 타모xifen 빨리 복용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내가 아침 8시에 타모xifen 깜빡했는데 저녁 11시쯤 생각나요. 이 저녁 11시는 내가 깜빡한 아침 시간보다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타모xifen 건너뛰시고요. 다음날 약은 항상 제 시간인 아침 8시에 한 회분의 항암제만 복용한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타모xi펜의 박스형 경고문의 첫 번째는 이 약은 자궁 악성 종양이나 뇌졸중 및 폐색전증 같은 중증 혹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또는 치명적인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은 악성 종양까지는 아니어도 자궁 내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다거나 혹은 폴립이 생긴다거나, 또 드물게는 악성 종양인 자궁 내막암, 자궁 육종도 생길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000명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신규 발생 건수를 보면 자궁 내막암은 타모xi펜군에서 2.2건, 자궁 육종은 0.17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졸중 및 폐색전증이라고 해서 환자분들 이제 혈전, 색전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떡, 피가 엉겨서 돌아다니는데 이런 피떡이 뇌로 가면 뇌졸중, 폐로 가면 폐색전증, 그리고 이제 다리로 가면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물게는 이런 중증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1.43건, 폐색전증은 0.75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DA 박스형 경고문의 두 번째는 유방암 고위험군 여성 및 유관 상피내암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 위험 감소를 목적으로 타모xi펜을 고려할 경우에 치료의 이점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이점이 클 때만 투여해야 한다라고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미 유방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선 치료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한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FDA 박스형 경고문에도 살펴봤던
자궁악성 종양과 혈전 색정증이 여전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궁악성 종양 관련해서는 현재 또는 과거에 타모xifen 복용한 여성에서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발생하며 즉시 평가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고요. 혈전하고 관련해서는 유방암 치료를 위해 타모xi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전 색전증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치료의 위험성과 이점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은 배아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은 꼭 피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간에 대한 영향으로 간암 및 간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간암은 사실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약 6,500명의 환자 중에 1명에서 간암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는 다 하루에 20ml를 복용했고 치료 기간이 5년 정도였는데요. 이 세 가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홍조가 가장 확률이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게 41%였고요. 높은 게 이제 80%로 보고가 됐고 그 외에도 이제 부작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체액 저류, 체액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붓는다거나 또 질 분비물, 메스꺼움, 월경 불순, 또 5% 이상의 체중 감소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홍조 말고도 관절 질환, 관절염, 관절증, 관절통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홍조 외에도 질 분비물, 질 출혈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언급된 홍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타모xi펜에 의한 홍조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시작하고 3개월 동안 점차 증가하고요.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서서히 호전된다고 합니다. 증상은 얼굴이나 목, 상체가 달아오르는 느끼면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붉어지고 환자분들 따라서는 땀도 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불쾌감이 심해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새벽에 발생하다 보면 이로 인해 수면장애나 피로가 생길 수 있고 낮에 발생하다 보면 환자분들 따라서는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약물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모xi펜은 항응고제인 와파린, 강력한 CYP3A4 유도제인 결핵약 리팜피신, 또 항우울제 등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약들과 병용 시에는 용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병용 금기인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빈도가 높았던 홍조 같은 경우는 예방을 위해서 고온의 사우나 목욕이나 맵고 뜨거운 음식은 꼭 피해 주시고요. 얇은 옷을 겹쳐 입어서 체온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찬 음료를 마시거나 선풍기나 에어컨을 이용해 주시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 생활하기가 어렵다, 잠자기가 어렵다 하시면 당연히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주세요. 홍조를 완화해주는 약도 있고요. 선생님들 따라서는 이제 시간을 변경해 본다거나 용량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증상 심하면 참지 마시고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자궁내막 변화 관련해서 우리 자궁내막이 두꺼워지거나 혹은 폴립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 것들, 더 나아가서 자궁내막암이라던가 자궁육종, 악성 종양도 생길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사 시행하게 되고요. 병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분들도 증상 있을 때 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주세요. 질출혈이라던가 생리불순, 질분비물, 골반통 있을 때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증상으로 끝나고 자궁내막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마시되 선생님들께 얘기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타모xi펜에 의해서 혈전, 색전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환자분이 과거에 혈전, 색전증 병력이 있었다면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혈전, 피떡 같은 게 뇌로 가면 뇌졸중,
폐로 가면 폐색전증, 다리로 가게 되면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되게 양쪽보다는 한쪽 다리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는다든지 아프다든지 파랗게 변한다든지, 또 폐색전증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숨이 가쁘다든지, 혹은 뇌졸중 관련해서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마비감이 있고 토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병원에 빨리 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타모xifen 베아테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 꼭 피임해 주셔야 되고요. 간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는 우리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하기 때문에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약물 상호작용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진료를 보시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 나 타모xifen 복용하고 있다고 잘 얘기만 주시면 됩니다. 치료 잘 끝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